여러분 안녕하세요. 야생동물학 9번째 주 설치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지난주에 토끼에 대해서 2주 동안 배웠었는데요. 그 설치류 하면은 기니아픽, 마우스, 햄스터 등이 포함되는데요. 토끼와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. 그몇 가지 꼽아보면은 치아가 계속 자라나는 거, 그리고 맹장이 굉장히 크고 그 맹장면을 해갖고선 그걸 갖다가 새벽이라든지 밤에 싸면은 그걸 먹지요. 그리고 그 샘이 있다 하는 게 공통점이 있어요. 그 설치류와 토끼의 그 특징인데요. 수명은 보시는 것처럼 그 설치류, 기니아피그, 마우스, 햄스터 상대적으로 좀 크기가 토끼보다는 작죠. 근데 수명도 조금 짧아요. 토끼가 5에서 7년인데 반해서 기니피그는 4, 5년, 마우스는 3년 정도, 햄스터는 2년에서 3년. 번식이 왕성하게 될 나이는 이래서 토끼는 이래서 3년 등등이고요. 성성숙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햄스터나 그 기니아피그에서는 피메일과 메일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. 그 피메일이 좀 성성숙이 빠른 데 비해서 그 메일은 좀 늦네요. 그 발정 주기 같은 경우에는 토끼는 계절 번식한다 그랬었는데 기니아피그는 16일마다 그 발정이 오고요. 마우스는 4일, 햄스터도 4일 만에 오고요. 그리고 임신 기간도 차이가 많아요. 기니피그가 제일 기네요. 한 62일에서 72일, 햄스터는 16일에 임신 기간이 있고요. 그 새끼 낳는 거는 그 햄스터가 제일 많이 낳네요. 그 쥐하고 마우스하고 그 다음에 이유 시기 젖대기 하는 시기가 토끼가 좀 새끼들을 오랫동안 젖을 먹이네요. 42에서 56일인데 반해서 마우스는 21일. 그리고 기니픽은 그 임신 기간이 긴데도 불구하고 그 젖은 빨리 떼요. 14일에서 21일. 그 체온은 거의 다 그 38도인데 35도에서 38도 정도 저기 하고요. 물 섭취량은 하루에 킬로그램당 80ml. 근데 기니픽은 100g당 10ml예요. 그러면은 킬로그램당 그러니까 1000ml 정도 먹는 거죠. 근데 마우스나 그 햄스터 같은 경우는 그, 그 몸무게 상관없이 하루에 한 10ml 정도, 그 마우스는 아주 되게 적게 먹네요. 한 3ml 정도 먹고요. 먹이 섭취량은 하루에 되게 평균적으로 그 토끼가 좀 많이 먹네요. 근데 그에 반해서 그 마우스는 2.5에서 4g 정도. 그 뭐 습도는 환경 습도나 온도나 습도는 뭐 거의 다 비슷하고요. 오늘 이 시간에는 설치류 중에서 그 기니피, 그 마우스, 햄스터 중에서 햄스터를 중심으로 알아보려고 해요. 햄스터는 다른 설치류나 토끼와 마찬가지로 야행성 동물이고 그 특이하게도 볼주머니가 있어요. 볼주머니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설명드릴 텐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먹이를 갖다가 먹고 삼키는 게 아니라 볼 옆에 이렇게 저장을 해요. 그래서 안전한 데 가서 다시 또 먹고요. 그 다음에 그 피지선이 있는데 이게 취선이죠. 그러니까 냄새를 풍기는. 그리고 다른 설치류에 비해서 꼬리가 굉장히 짧아요. 그리고 잡집성이고요. 그 8도씨 이하가 되면 동면해요. 그리고 그 포피린이라고선 포피린 그 토끼에서도 나온다 그랬었죠. 그 포피린이 분비되고요. 햄스타의 볼주머니, 뭐 체크포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. 요 포스터 보시면은 아주 굉장히 포스터 잘 만들었더라고요. 그 입 바로 옆에 뺨에 주머니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주머니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뒤로 해서 그 견갑골 앞에까지 그게 굉장히 큰 주머니인데 여기다가 그냥 먹이를 저장을 했다가 먹지 않고 이 볼주머니에 저장했다가 토해낼 때는 어깨로 어깨 끝까지 간다 그랬으니까 어깨로 밀던지 손을 써서
다시 개워낸다? 하여튼 꺼내고 다시 또 먹어요. 이게 볼주머니요. 자, 볼주머니는 여러 가지 좀 있어요. 그 책 퍼치, 뭐 이게 볼주머니, 바로 직역하면 그런데, 입주의 그 주머니, 뭐 북할 퍼치,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, 하여튼 얘네들 하는 일은 뭐냐면 음식물을 나르는 거예요. 이게 불안하니까 음식물 얼른 먹기는 좀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볼주머니에 놓다가 안전한 데 가서 먹는 그런 기능한다 추정하고 있고요. 그 암컷이나 어린 개체가 수컷보다는 커요. 그리고 이 주머니가 굉장히 커서 입에서 어깨 견갑골까지 굉장히 큰 주머니예요. 보시면은 사진 보시면은 보이시죠? 이렇게 조그만 다람쥐 하나가 땅콩을 갖다가 껍질째 그냥 볼주머니에다가 얼른 집어넣는 거예요. 그런데 아프리칸 햄스터인 경우에는 이 볼주머니가 없어요. 그리고 그 햄스터 말고 다람쥐라든지 아프리카 저빌 등은 볼주머니가 있다 그러네요. 자, 햄스터가 그 음식을 갖다 먹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볼주머니에다가 음식을 갖다 막 집어넣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에는 막히는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손으로 그 볼주머니에 있는 먹이가 다시 그 입구에로 안 나와서 다시 꺼내주는 그런 사진입니다. 재밌죠? 그래서 참 신기해요. 우리 뭐 시장 가고 뭐 그 마트 갈 때 장바구니 들고 가는데 얘네는 그런 거 없어도 볼주머니에 음식물을 저장해요. 햄스터 특징입니다. 그 다음에 설치류 특징 중에 그 취선이 있다. 그 토끼에서도 있었죠? 그 용도는, 영역 표시한다든지, 그 성적, 그 메이팅 비해버, 구애를 하기 위해서 냄새 풍길 수 있는, 그런 건데, 그 취선은 그 피지선, 기름샘의 일종이라 그래요. 근데 암컷보다는 수컷에 더 발달되어 있고요. 어디에 있냐면은 배꼽 부위, 하고 옆구리에 있대요. 그에 반해서 토끼는 턱 밑하고 똥꼬하고 상체기 주변에 있어요. 근데 이게 냄새가 좀 고약할 수 있어갖고 냄새가 좀 싫다 그랬을 때 수컷에서 더 강하다 보니까 중성화 수술, 고환 제거술이죠. 캐스트레이션 그걸 해주면 돼요. 눈물 성분 중에 하나에 포프린이라는 게 있는데 포피린이요. 그 하더샘에서 분비된대요. 그래서 그 하더샘이 제사만검인가 했는데 제사만검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하여튼 눈물샘 중에 하나인데 제사만검은 내안각 쪽에 눈의 코 쪽, 그쪽에서 이렇게 숨막이 있는데 반해서 얘네들은 하안검 밑으로 쭉 발달돼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 포피린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눈물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나왔을 때 눈물 젖은 포피린이 함유된 눈물에 젖은 털을 염색시키는 거죠. 그래서 포피린이 분비되는 애들은 마우스하고 마이스, 렛하고 마이스 좀 다르죠. 그리고 저빌, 그리고 이거는 정상이다. 그리고 눈물은 어디로 나왔던 눈물은 어디로 간다 그랬죠? 맞아요. 비루관, 눈과 코를 연결해주는 관을 통해서 코로 분비되는데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코 주위도 포피린에 의해서 염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햄스터 특징 중에 또 하나가 갈색 지방층이 있대요. 근데 이 갈색 지방층 하는 일이 열을 발생해주는, 그래서 추운 날씨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게 생겼다 얘기하는 거고요. 동면할 때도 필요하고요. 그리고 다른 동물들의 지방에는 혈관이 안 지나가는데
햄스터의 그 갈색 지방층에는 혈관이 지나간다고 해요. 자, 익조틱 애니멀로서 포켓 애니멀이라 그러죠. 그 주머니 들어가는 조그만 그 애완동물이다, 뭐 반려동물이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데 그 햄스터의 종류입니다. 크게 그 시리안 햄스터, 두아피즘, 두아프즈, 그 다음에 중국 햄스터 이렇게 그 세 종류 있는데요. 시리안 햄스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테디베어라고도 얘기하고요. 그 다음에 골든 햄스터라고도 이름 불러지고 있어요. 그 다음에 드와프스 그 작은 그 햄스터인데요. 난쟁이 햄스터, 좀 작은 햄스터 그러는데 얘네들은 또 그 캄벨 햄스터라고 그 시베리안 햄스터 그리고 노보로브스키 햄스터 이렇게 좀 구분이 돼요. 그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시리안 햄스터, 그 시리아라고 아프리카 북쪽이죠. 그 사막지대에서 온 햄스터인데요. 이 시리안 햄스터를 갖다가 골든 햄스터 아니면 테드베어 햄스터라고도 부르기도 해요. 그 털이 뭐 긴 놈도 있고 짧은 놈도 있고요. 다른 햄스터보다는 노브로브스키 같은 경우는 한 4cm, 5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얘네들은 15에서 한 20cm 정도 좀 크죠. 그 체중도 100에서 150g 정도 되는데 오른쪽 아래 그림 보시면은 그 피메일 앞놈이 조금 커요. 그리고 뒤 꼬리 보면은 그 위에서만 봐도 구분될 수 있는 게 꼬리 모양이 조금 다르죠. 꼬리 굉장히 짧은데 꼬리 양옆으로 순놈 같은 경우는 그 고환이 있어요. 그래서 홀록 좀 튀어나왔고요. 그리고 그 사막에서 살다 보니까 그 음수량이 좀 적대요. 그리고 사막에서 저렇게 굴을 파고 위에는 먹이 저장 창고가 있고 밑에서 추울 때 지내는 그런 모습이에요. 그리고 약간 공격적이고 그리고 햄스터들이 그 설치류들이 많은 대부분의 설치류들이 그 개처럼 뒷단 생활하는데 그 햄스터는 시리안 햄스터는 혼자 사는 경우가 많다래요. 독립적인 생활을 한다고. 자, 그 드워프 햄스터, 그 난쟁이 햄스터랬는데요. 그 캠벨 같은 경우에는 몸 길이가 10에서 12cm, 그 20에서 50g 정도. 그 골든 햄스터, 시리안 햄스터보다는 뭐 반 정도 무게밖에 안 되네요. 그 캠벨, 시베리안, 로브로스키는 로브로스키가 제일 작은 애예요. 사진 제가 이렇게 붙여놨는데요. 그 몸 길이가 4에서 5cm 정도, 체중은 15에서 40g 정도. 그 굉장히 작은 애고요. 그 시베리안 그 햄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 털 색깔이 약간 진한 애, 그 옅은 애 이렇게 뭐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그래요. 근데 제가 봐서는 거의 구분이 잘 안 돼요. 자, 그리고 이제 중국 햄스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양쥐 같이 생기지 않으셨어요? 그 작은 그 쥐처럼. 이거 미키마우스 귀도 굉장히 크고 예, 다들 귀 크지만은 그렇게 생겼는데 얘는 몸 길이가 캔베라가 거의 비슷해요. 그 10에서 12cm 정도, 체중은 20에서 40g 정도. 자, 그 햄스터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햄스터 사육 환경은 보통 케이지에서 금속재나 플라스틱재로 된 그런 케이지에서 기르고 바닥은 톱밥이나 신문지 깔아주고 그러는데요. 케이지 안 기르고 그냥 집에 풀어놓고 기르는 집도 있어요. 그러다가 이 햄스터 어디 그 틈 사이에 장롱 틈 사이 벽과 장롱 틈 사이에 끼어서 돌아가시는 경우 있죠. 되게 주의해야 되는데 물 먹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물병 필요하고요. 그다음에 운동하라고 쳇바퀴 필요하고 얘네들도 토끼와 마찬가지로 이가 계속 자라다 보니까 그 미네랄 스톤 그 갉아먹게 하는 그 칼슘과 마그네 뭐 이런 것들로 된 그 블럭이 있어야 그런 것 주면 좋고요. 그 다음에 목욕도 시켜줘야 된다. 햄스터 기르면서 가장 좀 슬픈 일이 어떤 거냐면 사진에 보는 것처럼 그 한 마리 기를 때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은
두 마리 이상 길렀을 때 서로 물어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. 이걸 카니발리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. 그 공간이 좁은 데서 음식이나 물 부족할 때 물어 죽여요. 그리고 새끼를 낳는데 주인이 그걸 쳐다봤다든지 만진다 그러면은 새끼를 갖다 물어 죽일 수 있어요. 그래서 음, 여러 마리 기를 때는 케이지 넓은 데 기르던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마리 한 마리 따로 기르는 게 대책일 수 있어요. 그 햄스터는 그 잡식 동물이에요. 그래서 그 시판용 햄스터용 전문 사료라든지 해바라기 씨, 밀, 보리, 기타 곡물, 뭐 씨앗 이런 것도 주면 좋고요. 당근, 배추, 오이 같은 야채, 그 다음에 과일, 사과, 밀감, 바나나 등 그리고 돈모성 단백질로서 달걀 삶은 거라든지 우유, 치즈 등을 줄 수 있고요. 이랬을 때 그 물도 그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끔 그 물병에다가 이렇게 핥으면은 이렇게 나오는 물병이 있어요. 그 물병으로 자유급식 해준다. 또 햄스터도 먹여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요. 혈구 파괴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양파, 파, 마늘 이런 것들 주면 안 되고요. 근데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초콜릿, 커피, 아몬드를 주면 안 되죠. 햄스터의 암수 구별입니다. 일단 생식기와 항문 사이 거리가 암컷이 수컷보다 짧아요. 그림에서 보시면은 수컷이 조금 더 길죠. 그 다음에 이 사진에 봐도 좀 그 거리가 좀 짧고 항문과 그 생식기 거리가 그 암컷이 좀 짧고요. 수컷은 잘 자세히 보시면은 암컷하고 다른 게 하타구니에 그 음낭, 그 고환이 당겨져 있는 고환이 있는 그 음낭이 보이는데 음낭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 성성숙이 좀 암컷보다 느리다 그랬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생후 1개월 이상 돼야지만 구분할 수 있대요. 그 시리안 햄스터의 암수 구별,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뭐 거의 똑같죠. 근데 그 항문하고 그 생식기가의 거리 가지고 또 음낭이 있나 없나 가지고선 암컷인지 수컷인지, 그다음에 난쟁이 햄스터 작은 애들 그 캠벨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.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. 그런데 그 드와프 그 햄스터 같은 경우에는 수컷 같은 경우에는 치선이 있어가지고 치선이 배꼽 부위에 있다 그랬었죠. 그게 좀 많이 발달돼 있었고 이거로도 구분할 수 있고요. 그다음 그 암컷인 경우에는 유선 그러니까 찌찌죠. 이 거의 뚜렷해요. 그래서 이걸 보고선 암수를 구별한다 그래요. 자, 어느 정도 다 자란 그 햄스터 암수입니다. 앞에 설명하신 거 이해되세요? 사진이 좀 굉장히 오래된 거네요. 12년 전 사진인데 그렇다 해서 변하지는 않았을 거고요. 자, 왼쪽이 둘 다 그 암컷의 그 똥꼬하고 외부 생식기 모습이고요. 그 오른쪽이 그 보시면은 똥꼬하고 그 외부 생식기 고추 사이가 암컷보다는 좀 길죠. 길고 배꼽 부위에 취선이 있어가지고 그 피지선이라 그랬잖아요. 냄새샘. 그래서 좀 노랗게 착색이 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자, 마찬가지로 암수 그 항문과 그 외부 생식기 사이가 암컷이 짧다. 수컷보다 짧다. 자, 근데 이 사진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걸 비교했을 때는 이놈 수컷, 이놈 암컷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한 마리만 딱 봤을 때는 모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 익숙해지라고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. 생후 나이별로 그 암수 구별하는 건데요. 그 아기 때는 그 구분이 조금 어렵지만은 아무튼 그 똥꼬하고 외부 생식기 사이의 거리 가지고 암컷이다 수컷이다 구분할 수 있고요. 그 햄스터 털이 갓난 그 햄스터일 경우에는 털이 없어요. 한 10일 전후로 해서 그 털이 나기 시작하죠. 자,
그 10일 전후에 그 털이 나기 시작하는데, 그 9일, 10일, 11일, 그래갖고 버크하고 순놈, 도 하면은 암놈이죠. 그래서 그 항문하고 그 고추 사이, 외부 생식기 사이가 수컷이 더 길다 하는 거 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털이 나기 시작하면 좀 또 구분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더 생겨요. 뭐냐 하면은 항문하고 외부 생식기 사이에 수컷은 그 완전히 다 털이 나 있는데 반해서 그 암컷은 털이 없어요. 털이 없고 어떤 그 털이 안 난 부위가 있다는 거죠. 그 가운데로 쭉 그래갖고 어떤 라인처럼 보일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21일 됐어요. 이제 거의 다 이제 다 컸는데 이 햄스터 같은 경우에도 그 암컷이 수컷보다는 항문과 외부 생식기 사이가 굉장히 짧아요. 자, 이전에서도 그렇죠. 수컷이 오른쪽에 있는 수컷이 외부 생식기와 똥꼬 사이가 굉장히 좀 암컷보다는 길고 털이 다 나 있어요. 그런데 반해서 그 왼쪽에 사진 보면은 그 암컷 햄스터는 똥꼬하고 그 외부 생식기 사이에 그 거리가 수컷보다는 짧고 그 털이 안 난 해서 선으로 보이는 그렇게 보이고요. 그 다음에 벌써 그 찌찌가 보이기 시작해요. 햄스터가 생후 45일에서 75일 정도 되면 이제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. 근데 그 체성숙이 아직 미숙하다 보니까 그 교비 적기는 그 수컷 같은 경우에는 10주에서 14주 정도요. 그리고 한 70일 이상 되죠. 암컷 같은 경우에는 6 내지 10주 정도가 그 이후에 교비를 시켜야 되는데요. 얘네들은 그 다발정 동물이에요. 4, 5일마다 발정이 와요. 그리고 발정 식별하는 게 거동이 굉장히 활발해져요. 그리고 외음부가 굉장히 커지고요. 그리고 그 외음부에 뿌연 액체가 나와요. 근데 이게 오줌인가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, 오줌은 그 위에 그 발전기의 햄스터 외음부에 나온 그 뿌연 액체고요. 밑에는 오줌이에요. 오줌도 약간 색깔이 있는데 유백색이죠. 우유같이 그 백색인데 칼슘 카보네이트 토끼처럼 칼슘을 갖다가 그 이가 계속 자라다 보니까 칼슘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칼슘 많이 먹죠. 그러다 보니까 혈액에도 칼슘이 많고 요에도 칼슘이 많아요. 칼슘 카보네이트로 배설되는 거죠. pH는 한 8 정도, 약간 알칼리죠. 그리고 굉장히 농축된 그런 오줌도요. 근데 그 오줌 묻은 건가 아니면 발정이 와서 뿌연 액체인가 구분해 보려고 사진을 첨가했습니다. 자, 이 그림 보시면은 왼쪽 그림이 발정기 암컷의 그 사진이에요. 외음부 사진. 보시면은 아까처럼 그 꼬리하고 똥꼬하고 외음부 사이가 짧고 그 이어지는 선에 털이 안 났고 그 유선도 이렇게 보이죠? 그런데 왼쪽 그림은 외음부가 굉장히 부어 있어요. 그 스웰링 돼 있다는데 그 오른쪽에 비해서 스웨이닝 돼 있고 그리고 외음부가 더 벌어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좀 촉촉해 보이죠. 오른쪽보다. 그리고 색깔은 오른쪽이 이렇게 창백한데 반해서 그 왼쪽은 좀 더 핑크빛, 그런 그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놈이 발전기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죠. 설치류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바자이널 플러그 그래가지고 일단 그 교미를 하게 되면은 이런 그 물질, 그러니까 정액이라든지 정자라든지 아니면 무코스, 그러니까 그 점막 그런 것들 그런 그 성분들이 그 암컷의 외음부 질을 갖다가 그 막아버려요. 우선
다른 남자친구 못 만나게 하는 그런 전략일 수도 있어요. 그래갖고 그 불투명하고 그 하얗지만은 약간 끈적끈적한 왁스 같은 그런 성상으로 된 물질. 아까 그거는 정액이라든지 그 정자 아니면 그 점액 그 점막 그 세포라 그랬었는데 무코스 그 점액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로 구성된 그 것들이 그 외음부를 막는다. 이것도 바자이널 플러그라 그래요. 그 설치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. 햄스터의 바자이널 플러그에 대한 사진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좀 왁스 같은 게 쥐를 막았죠. 이 사진, 이거를 보고선, 아, 얘가 남자친구마다 그 금일을 했구나,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.